평화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이 또 있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전 세계는 중동에서 들려온 희망적인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극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뉴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휴전 이튿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다시 하늘을 가로질렀고 레바논 전역에는 융단 폭격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전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아주 위험하고도 치밀한 움직임입니다. 대체 이스라엘은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세계지금 이슈는 휴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폭격의 실상과 그 이면에 깔린 이스라엘의 진짜 속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의 중단은 곧 자신의 정치적 몰락이자 사법적 단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유지하는 그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전쟁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외부의 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전 합의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잠시 피하기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였을 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군 수뇌부는 헤즈볼라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설픈 휴전으로 헤즈볼라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느니 차라리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기반 시설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휴전 직후 헤즈볼라가 작은 움직임만 보여도 이를 빌미삼아 압도적인 화력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헤즈볼라에게 먼저 방아쇠를 당기라고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명분만 생기면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 레바논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격이 가해진 지역들을 보면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합니다. 민간인 거주구역과 기간 시설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헤즈볼라의 무기고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아이들의 비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통곡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을 강조하지만 융단 폭격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 그 피해는 무차별적입니다. 레바논의 경제는 이미 파탄난 상태인데 이번 폭격으로 복구의 희망마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도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폭격 강도가 높아질수록 헤즈볼라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죠. 만약 헤즈볼라가 참다 못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대규모 로켓 방역을 시작한다면 그땐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지워버릴 수 있는 명분을 말이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무력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엔의 결의안은 현장의 포성 속에 묻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존귀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국제법과 규범의 힘의 논리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겨지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고립과 오만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주변국의 주권이나 민간인의 생명쯤은 부수적인 피해로 치부합니다. 과거의 비극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비극을 양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안보라는 이름의 폭격이 사실은 더 큰 증오를 낳고 그 증오가 다시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것일까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번 폭격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들입니다.
휴전 협정의 세부 조항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보장받은 셈이죠.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해 양보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살인 면허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 휴전 이튿날부터 레바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비명을 지르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포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격의 범위는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상군의 재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전은 이제 종이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중동 전체는 다시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무리하게 폭격을 제기한 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배후 세력과 숨겨진 경제적 이권, 그리고 차기 미국의 대선 구도까지 얽혀 있는 아주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판을 흔들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폭격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휴전 이튿날에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 거대한 판을 읽으려면 우리는 이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펼쳐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불씨 뒤에는 미국의 차기 정권 그리고 중동의 자원 지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정치적 시계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기에 접어들며 중동 평화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정부가 자신들을 강하게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차기 미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더 우호적인 세력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중동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요동치며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현직 미국 행정부의 지지율은 깎여나갈 것이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무력을 허용해줄 세력의 등장을 앞당길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즉, 레바논에 쏟아지는 폭탄은 워싱턴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진실은 바로 지중해 동부에 매장된 막대한 천연가스 이권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해상 경계선 밑에는 수조 달러 가치의 에너지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레바논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이 자원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레바논이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헤즈볼라가 붕괴되면 이 해상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폭격의 이면에는 향후 수십 년간 중동의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경제적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라는 변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융단 폭격하는 진짜 최종 목표는 사실 헤즈볼라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란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턱 밑에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번 휴전 파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 이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이란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직접 참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타격을 입혀서 이란 스스로가 보복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아주 위험한 도박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칠 때 한쪽에서는 정밀한 계상이 아래 폭탄의 수량을 조절하고 타격 지점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폭격이 안보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탐욕,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이라는 추악한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레바논의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은 그저 그들의 계산기에 찍히는 부수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확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휴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한 중동의 땅에 평화의 씨앗이 싹틀 곳은 단 한 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휴전 이튿날 벌어진 융단 폭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휴전이라는 약속을 먼저 깨뜨리게 유도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기다렸다는 듯 더 큰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 이건 전쟁을 끝내려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전쟁을 더 크게 키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제 레바논은 다시 화염에 휩싸였고 중동의 화약고는 폭발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폭발의 여파는 단순히 중동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만이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그들이 지핀 불꽃이 결국 자신들을 태워 버리는 거대한 재앙이 될지 말입니다.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무력으로 세운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약속을 저버린 권력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전해드린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기록입니다. 비극의 땅 레바논에 다시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포성만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광기 어린 폭주를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지금 이슈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감춰진 진실과 긴박한 현장을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파헤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